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국전력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9,820원에 2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8년 된 것 같아요. 8년이요. 네. 네, 오래되셔서 또 고민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김채성님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격만 놓고 들었을 때는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네. 가지고 계신 기간을 이제 고려를 하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보유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의 지속적인 적자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전기료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또 정부 정책의 변화가 또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에 대한 시장의 또 관심도도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적자였기 때문에 주지 못했던 만약 배당을 정말로 실시를 하게 된다면 또 시장의 한동안 중심은 한국전력에 쏠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한국전력이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20조에 육박하고 있고 뭐 8년 동안 가지고 계셔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또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흐름에 갇히게 되면 또 하염없이 또 시간이 필요한 가능성이 높아서 저의 처음에 문의를 받았을 때 전략은 뭐였냐면 차라리 한국전력을 지금 약수익권에 좀 매도를 하시고 저는 전선주들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대한전선도 있고 대원전선도 있고 가온전선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전력이 여기저기 지금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전력을 끌어서 반도체가 공장이 있는 그쪽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에 배전, 송전망이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전선 기업들하고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수주 혹은 계약 공시를 많이 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한다면 저는 한국전력의 비중을 좀 줄이시고 전선주로 한번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8년 동안 또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니 참 이 방법도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절반만 줄여서 절반은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투자를 하신 게 맞을 것 같고 절반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이 한국전력이 배당을 줄 때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반반 조금 비중을 전력주로 전선주로 한번 옮겨보시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계속 좀 더 올라갈 건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길래 네. 네. 근데 이제 8년 동안 가지고 오신 종목이 이제 막 시세가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또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까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절반은 차라리 전선주로 한번 옮겨 보시고 나머지 절반만큼만 계속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더 들고 갔을 때 언제까지 이제 들고 가야 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재배당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짧은 시간 안에 못 갈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또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에 제가 좀 제시드렸던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선주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달바글로벌과 NC소프트, 현대로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하나기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요. 네. 3만 500원인가 이렇게 되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35,000원 맞으실까요? 예. 네, 혹시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예. 오래됐어요. 네, 매수한 지 오래되셨는데 주가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그 염정 부장님인가 그분은. 네, 염정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기술. 안녕하세요. 네, 하나기술도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우리 2차 전지가 항상 한참 좋았으니 2022년 정도부터 하나기술을 저도 좀 지켜보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이 종목 언제부터 매수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정확히는 네. 생각 안 나고요. 오래됐어요. 이 비중을 자꾸 추가 매수해서 줄였어요. 그쵸. 추가 매수 하셔서, 좀 고점에서 하셔서, 추가 매수 하셔서 지금 이제 3만 원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업황도 중요합니다. 하나기술만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 종목만 혼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가 좀 빠르게 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반해서 장비주들까지도 당연히 가지 못하겠죠. 지금 뭐 LG엔솔이라든지 셀업체들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 역시도 공장의 가동률 자체가 지금 절반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규 설비에 대한 부분이 수주를 받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았어요. 유럽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이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죠. 지금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기술이 지금 자력으로 주가가 지금 매수가까지 도달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린 건 하나기술뿐 아니고 최근에 2차전 종목도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너무 좀 흐름 자체가 약하고 2차 전지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주가 흐름이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수급적인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 당연히 이제 뭐 대형주들 중심으로 움직이겠지만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일단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일단 지금 가격대는 오랜 기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6개월 이상 횡보 구간에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만약 25,000원대를 근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아쉽겠지만 비중을 지금 30%에서 20%를 줄이고 지금 한 3번 정도 나눠서 매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정도는 한 차례 정도는 한 25,000원대에서 일단은 손절하실 수 있는 부분은 손절하시고 만약에 뭐 재매수 시점은 그러니까 파셨던 걸 다시 재매수한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해볼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한 번에 다 이걸 비중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눠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기술은 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간 이제 적자 규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축소시키면서 올해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수급으로 인해서 붐이 좀 일어날 경우 워낙에 많이 밀려서 낙폭 과대 섹터로 보여지니 언제든 사실 수급으로 밀어 올릴 수는 있는데 그때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다 나온다 또는 수익을 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라는 전략보다는 조금씩 나눠 팔고 만약에 흐름 자체가 더 간다라고 하면 다시 조금 밑에서 재매수하고 이렇게 좀 반복을 하셔서 조금 가장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고 뭐 수익으로 나오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25,000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꼭 유용한 투자 아이디어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달바글로벌, NC소프트, 현대로템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한전기술 66,000원에 20%인데요. 이게 너무나 무거워서 다른 거는 또 이제 뭐 다 가는데 네.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소형 원전주로 좀 갈아탈까 싶어서 그건 네. 또 어떻든지 좀 대응 좀 알려주시고 이거 단기로 그냥 만약에 원전주로 갈아타면 얼마 정도 보고 나와도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또 얼마를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염정 이사님이요. 네, 염정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고민되시는 포인트가 공감이 됩니다. 일단 뭐 한전기술을 매수한 시점은 언제 정도에 들어가셨어요?
이거요? 네. 조금뿐이 안 됐어요. 그냥 그죠. 한 최근에 일단 원전 쪽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네. 조금 다른 종목이 너무 많이 가고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네. 못 가다 보니 좀 속상하셔서 갈아탈까라고 좀. 에너지 막 큰데도 팡팡한데 얘는 그쵸. 그냥 삼성전자보다 더 무거워요. 엉덩이가.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원전주 섹터 내에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나타났었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를 항상 말씀드릴 때는 대형주가 차라리 낫다. 중성 쪽에서 오히려 탄력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만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에 대한 수급을 다 잡아먹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뭐 약간 약손실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비중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고민은 원전 쪽이 이제 한전기술은 좀 많이 못 갔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갈 만큼 사실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금 만약에 뭐 바꾸셨다가 혹시라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한전기술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만약에 바꿨다가 만약에 내가 또 생각하지 않은 어떤 반대의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실적이 사실은 좀 많이 좋지 못했죠. 어닝 쇼크가 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원전 모멘텀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순서의 차이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좀 순서 대비해서는 오히려 그 폭은 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저는 보유하고 계셨다가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이 조금 더 세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요. 한 7만 원대에 근접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한 10% 정도,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줄이고요. 그리고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눌리는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교체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덜했긴 했습니다만 최근 흐름 자체는 그래서 최근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수급도 조금은 좀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 좀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일단은 수익으로 나오신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전주를 정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눌림목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BHR이요. 코롱 TCG. 네, 코오롱 TC진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33,000원에 50%요. 33,000원에 50%요? 예, 예.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세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예, 이게 좀 어떻게 좀 언제까지 좀 갈 수 있나, 매매를 언제쯤 했으면 좋을까요? 아, 언제까지 들고 가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태성 이사님이요. 김태성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공격적인 비중을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또 계좌에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좀 매도하지 않고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담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수 가격이 제가 정말 네. 지난번에 36,000원에 한번 잡아서 54,000원에 판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사고팔고를 지금 굉장히 지금 잘하셨거든요. 저는 네.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는 그때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매도 가격을 한번 목표를 잡고 가져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과거에 인보사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 골관절염 이제 치료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뭐 점 하한가도 갔었고 거래 정지도 됐었다가 요새는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류마티즘 관절염에도 좋고 지금 골관절염 치료제 쪽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아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기업도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최근까지 이 비만 치료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하고 있는 무릎 관절염 치료제 이쪽에도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인 흐름에 저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할 뿐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저는 믿음을 보태줘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 분할 매도를 하신다면 저는 5만 원 이상 넘어갔을 때부터 수익을 한번 좀 챙기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전에 한번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대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명쾌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달바 글로벌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109,000원에 30%요. 109,000원에 30%요? 네, 네. 이 종목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그래서 다 화장품주가 다 좋다고 그러고 네네. 달바 글로벌도 수익도 많이 났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이고 이래서 네. 지금 수익이 좀 나긴 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야 될지. 아, 어디까지 들고 가봐야 될지 저희 또 네네. 우선 상담 종목인데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염정 부장님이요. 네, 염정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첫날 매수하셨네요. 맞으실까요? 네. 상당한 용기로 매수를 신규 상장주를 첫날 매수한다는 건 상당히 용기인데, 정말, 좋은 가격에 일단 비중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뭐 짧은 기간 안에 거의 한 4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셨는데 지금부터가 사실 좀 고민이죠. 달바 글로벌이 상장 전부터 워낙에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지금 오히려 상장하고 나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앞서서도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지금 새로운 신흥 강자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이제 이례적으로 보통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보통은 팔게 마련이거든요. 상장 초반에는. 근데 이번에는 같이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의 지금 시총이 1조 이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총 한 2조까지 본다. 사실 그렇게 되면 공모가의 산정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저도 지금 이걸 해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수급의 쏠림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 내에서 달바 글로벌에 대한 단기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오늘도 또 상승 추세가 일단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도 매도 의견 주셨고 전 보유 의견 드렸지만 사실은 그 중간입니다. 여기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면서 나오시는 건 사실 맞습니다. 목표가를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뭐 17만 원까지 2조까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맥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17만 원까지 가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정말 좋은 가격을 잡으셨기 때문에 비중도 많이 잡으셨기 때문에 15에서 16만 원 사이에서는 조금씩 덜어내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 당연히 나중에 정말 차후에 보게 되면 APR처럼 주가는 잘 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미 좀 차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5에서 16만 원 사이에서는 30% 비중을 뭐 10%씩 10%씩 해서 3분의 1씩은 좀 줄여내시면서 기분 좋게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번에 매도를 한다고 해서 끝난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10만 원대 매수하셨잖아요. 또다시 10만 원대 가격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 다시 재매수 하신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제 말씀드린 대로 가격대가 어느 정도 구간이 되면은 차익 실현 일단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은 잘 아시다시피 소수 제품 매출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여전히 뭐 해외에서
그 인기가 많고 해외에서의 어떤 매출도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APR처럼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수순이 있어야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조정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흐름 자체는 좋기 때문에 약간 누리시면서 뭐 이번 주 내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일부 매도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가 15에서 1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달바글로벌과 NC소프트, 현대로템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로템 가지고 있는데요. 네, 비중은 15%고, 15%요. 예, 매수가는 10만 5천 원인데, 10만 5천 원이요. 예, 네네. 5,700원인데, 지금 네네. 좀 올라서 앞으로도 모멘텀이 있어서 계속 오를 건지, 네. 여기서 좀 덜어내야 될 건지 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이 종목 계속해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태성 님이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지만 계속 끌고 가기에는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이 느끼시는 마음 고스란히 저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이유, 어떤 명분이 있을까 체크를 해보면 사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굉장히 큰 금액의 수주라든지 계약 공시가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더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유럽의 나토에서 국방비를 또 올렸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방산주들의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더욱이 현대로템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보면 한 번 더 저는 시세가 나올 위치에 지금 안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께 좀 드리고 싶은 전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좀 잘 보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시세의 어떤 탄력성이 나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현대로템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때 한번 매도 전략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 매도 전략을 그때 이제 가서 가지고 계신 비중 모두 이제 매도를 하시기보단 절반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가격을 놓고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약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전에 삼양식품을 바라보는 시선과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황제주라고 하는 가격대를 주당 100만 원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저는 충분히 황제주를 노릴 만한 수급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번 더 움직였을 때 따라 움직였을 시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00만 원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나 이번에 팔면 방산주가 다시 시세 낼 때 포모 현상이 좀 시달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절반 매도 물량을 저는 오히려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우주항공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예. 가지고 있으시는 것보다. 예. 네, 예, 아주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절반 매도 의견 주셨고요.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